안녕하세요. 붉은 고무 연구실의 제주도 뿌리고 돈도 알아서 버는 붉은 고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책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데 요즘 바쁘다 보니까 책 볼 시간도 없고,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새롭게 나온 책들 중에 이렇게 막 재밌고 관심을 이끌어가는 책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책을 그냥 안 읽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께 특별히 준비해왔던 책이 있는데, 한번 이 동영상을 보시고 이제 마지막에 무조건 그 책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보세요. 제가 준비해왔던 책은 죄와 벌이에요. 죄와 벌은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하고, 제가 봤을 때도 언제든지 볼 수 있으면서 언제든지 공감할 수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좀 더 전개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 라스콜니코프의 그런 다시다난 그런 인생 히스토리를 디테일하게 펼쳐볼게요. 이 도끼 정말 특별한 도끼인가? 라스콜니코프는 기본적으로 형평없는 대학생이에요.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미래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라스콜니코프는 한 가지 대담한 결론에 도달하죠.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어. 변평한 인간과 비범한 인간. 비범한 인간은 법을 어겨도 돼. 그러니까 주인공은 자신이 비범한 인간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노파를 죽이기로 결심을 해요. 그리고 그 방법은 도끼질. 이 노파 알료나 이바노브나는 정당포를 운영하면서 사람들 둥구를 배 빼먹는 악덕 상인님이에요. 라스콜니코프는 이런 인간은 사회의 압적 존재니까 내가 없으면 오히려 공익의 이득이라는 논리를 펼치지만, 문제는 실행 과정이 허접하다는 거예요. 첫째, 타이밍이 아주 안 좋았어요. 둘째, 너무 허둥대다가 알료나의 동생 리자베트까지 들어다쳐서 목적차를 만들어버려요. 셋째, 현장에서 빠져나오긴 했지만 물건을 제대로 챙기지 못해요. 이 도대체 무슨 범죄의 천재인가? 자백 대신 자기 철학 공부. 살인을 저지른 후 그는 심각한 죄책감에 시달려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라스콜니코프는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끊임없이 절약을 늘어나요. 그는 경찰서에 갈 때도, 친구들과 얘기할 때도, 심지어 랜덤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자기 이론을 떠들어대요. 그 결과는 점점 모두가 이상한 눈빛으로 그를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특히 경찰 조사관은 그의 말투와 행동에서 수수함을 눈치채요. 조사관 대사는 심리적 합정을 깔아두는 방식이라 라스콜니코프는 매번 땀을 벌벌 흘리며 간신히 빠져나가지만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채 계속 자기 이야기를 해요. 러시아의 구원자 소냐 등장. 이제 등장인물 중 가장 착한 캐릭터 소냐 마르멜라도프라는 소개할 자리예요. 소냐는 라스콜니코프와의 전반대예요. 소냐는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삶을 살고 있지만 끝까지 도덕성을 유지하려고 애를 써요. 그녀는 가족을 위해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지만 믿음을 잃지 않아요. 라스콜니코프가 소냐에게 내가 노파를 죽였다고 고백했을 때 소냐는 충격을 받으면서도 용서와 사랑으로 안아줘요. 이 장면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소냐는 라스콜니코프에게 진정한 죄의 의미와 속죄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거든요. 한마디로 죄를 저질렀으면 벌도 받아야 한다 하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요. 조사관 조리와 라스콜니코프의 심리전. 그 조사관은 계속해서 라스콜니코프를 물어보쳐요. 그는 라스콜니코프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확신이 있지만 증거가 부족해서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전략을 사용하죠. 예를 들어,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어떤 감정을 느낄까? 같은 뜬금없는 질문을 던져서 라스콜니코프를 등용하게 만들어요. 라스콜니코프는 화를 내고 말을 돌리려 하지만 점점 자신이 덫에 걸리고 있다는 걸 느껴요. 자백은 구원이 시작일까? 결국 소냐의 설득과 죄책감이 겹치면서 라스콜니코프는 조사관 앞에 서서 모든 죄를 자백해요. 그리고 시베리아로 유배를 떠나죠. 그럼 이제 끝이냐고? 아니요. 감옥에서도 라스콜니코프는 계속 자기 철학을 고민하며 죄와 벌의 봉지를 탐구해요. 하지만
그때 소냐가 그 라스콜니코프를 따라가서 끝까지 곁에 있어줘요. 소냐는 그 라스콜니코프한테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산지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면 이 소설이 왜 이렇게 인기가 많으냐?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보냐? 라고 물어보실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죄와 벌은 사실 러시아판 심리 스릴러라고 볼 수 있어요. 라스콜니코프가 노파를 죽인 건 단순히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자신의 철학을 증명하려는 실험이었어요. 하지만 그 실험은 실패로 끝났고, 그래서 라스콜니코프는 죄책감과 사랑, 속죄를 다양한 감정을 통해 점차 인간성을 되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라스콜니코프야, 그냥 처음부터 도끼 듣고 다른 직업 고민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니? 끝까지 보셨으면 정말 감사하고요. 러시아 책은 사실 다양한 책이 많아요. 많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붉은 고무 연구실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